감정에 호소하고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, 돈을 빌려주고 안 갚는데 인스타에 막 해외여행 가고 외제차로 바꾸고 돈 빌려준 사람은 완전히 막 뚜껑 열리죠 진짜. 저 악질은 500만 더 빌려주면 내가 다 갚아줄 수 있다. 돈 빌리고 안 갚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본인이 돈을 빌려놓고 돈을 갚을 때는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로.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, 돈을 갚는 거를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야.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가 나올 때가 다르면 안 되는데 돈을 빌릴 때는 뭐 어떻게든 갚을 것처럼 얘기해놓고 갚을 때 되면은 뭐 조금만 기다려봐라. 갚아버리면 제가 쓸 돈이 없어요. 통로로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 이거지. 마치 본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처럼 갑과 을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.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번 달만 기다려달라. 이번 달에 돈 나온다. 20일에 돈 나온다. 어디서 돈 받을 게 있다. 조금만 기다려달라. 바로 줄게. 이런 말 제일 많이 하고요. 네. 그리고 네 번째로 더 악질은 500만 더 빌려주면 내가 다 갚아줄 수 있다. 그래서 500까지 더 뜯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엄청 많습니다.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 제일 많아요. 그러니까 사기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한 번에 뭐 3억 이런 식으로 사기 당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5천 빌려주고 좀 갚습니다. 갚으면 신뢰를 일단 쌓아요. 바로 갚아요. 뭐 일주일 만에 갚을게요. 진짜 일주일 만에 다 갚습니다. 그러면 그 다음번에 한 1억 정도 빌려달라. 1억 빌려줘요. 그러면 또 2주 뒤에 주겠다. 이자까지 또 줍니다.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잘 갚네? 또 빌려줘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. 왜냐면 이자라는 그 이익이 생기니까. 그 다음에 2억 빌려달라 해요. 빌려줍니다. 그렇게 하다가 한 방에 탁 터뜨리는 거예요.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하는 말은 그때 이자로 이 정도 받아가지 않았냐. 예를 들어서 다 못 받은 돈이 1억이라 치면은 이자로 그동안 받은 게 한 3천이다. 네가 실제로 못 받은 건 7천이다. 이런 식으로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. 네. 그런 경우도 있고, 또 보통 돈은 지인들 사이에서 많이 빌려주고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죠. 뭐 내가 네 돈 떼먹겠냐, 기다려봐라, 줄게, 왜 이렇게 난리냐, 내가 뭐 줄 수 있는데 못 주냐, 조금만 기다려주면 주겠다,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정에 호소하고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,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, 돈을 빌려주고 안 갚는데 인스타에 막 해외여행 가고 외제차로 바꾸고, 그럼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은 완전히 막 뚜껑 열리죠 진짜. 보통 그리고 그런 거 같아요. 돈을 빌려주고 만약에 10일날 갚기로 했으면 그날 못 갚을 것 같으면 먼저 본인이 연락을 해서 며칠을 기다려달라고 하면은 진짜 이 사람은 갚는 사람입니다. 근데 연락이 없다. 그럼 10일이 돼도 연락이 없다. 그럼 보통 채권자가 연락을 하죠. 언제 갚을 거냐?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달라. 월말에 갚을게.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못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. 돈을 내가 소송해봤자 이게 돈 없을 것 같아서 안 줄 것 같다. 그러니까 내 변호사비까지 날릴 것 같으니까 소송 안 해야겠다. 이런 분도 계신데 저는 그게 되게 잘못된 생각이 드는 게, 일단 소송을 하면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건 확실하니까 판결을 일단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걸 받으면 이자는 계속 불어납니다. 그게 일단 장점이 있고, 두 번째는 판결을 받아서 당장 돈을 안 갚더라도 이 사람 재산을 다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. 우리 조회해서 강제 집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, 물론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건 맞습니다. 맞는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.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, 돈을 얘가 안 갚을 것 같아서 소송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. 이 돈을 빌린 사람들은 보통 한 사람한테만 빌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하고 막 경찰서 가고 이러면 일단은 난리 치는 사람 것부터 끕니다. 일단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라도. 그래서 그런 법적인 효과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소송을 통해서 다른 루트로 또 돈을 갚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해보시고, 또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나중에 경기 좀 좋아지면 그때 해야지, 그렇게 하시다가는 결국 돈을 못 받게 되는. 왜냐면 이렇게 돈을 빌린 사람들은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지 잘 좋아지질 않아요, 일반적으로. 그래서 조금이나 덜 좋을 때 빨리 받아야 됩니다. 변호사님도 돈을 빌려드리고 못 받은 경험이 있어요. 저는 진짜 돈 거래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요.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 그 몇 푼 때문에 일단은 그간의 우정이 금가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고,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는 금액을 들어보면 몇십만 원 빌려달라. 그러니까 사실 우리 나이에서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하는데 30만 원 빌려달라, 50만 원 이러면은 못 갚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. 일단은 그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빌리는 거니까. 그러니까 차라리 큰 돈은 크게 돈을 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, 작은 돈들이 오히려 뭐 그 나이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. 20대에서는 뭐 2, 3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우리 때는 뭐 50만 원, 100만 원 될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100만 원이 없어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고민하다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 하는 거는 일단 갈 때까지 갔다라고 봐야죠. 지급 명령 신청이랑 설명해 주셨는데 관계성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가기는 어렵더라고요. 소액이라서.
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또. 그런 결정을 받는다 해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변호사 없이 50만 원 받으려고 법무사한테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맞잖아요. 똥 올라갔다 생각하고 사실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. 이게. 소송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. 막 500 빌려주고 변호사비 500 쓰고 나는 이 돈 못 받아 좋다. 그냥 무조건 이게만 달라. 감정이 완전 극에 달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괴롭혀달라. 이러면 꽤 있습니다. 엄청 많아요. 그런 분들은 그들의 심정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괴롭히죠, 상대방. 어쨌든 요즘에 주식장도 왔다 갔다 하고 코인도 좀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고 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, 지금. 그죠? 상패라고 하죠. 공황장애를 이게 뭐 무리한 투자는 항상 금물이고 돈을 빌릴 때도 최대한 이제 돈을 안 빌리고 자기 사정에 맞게끔 소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